자, 이번 시간은 산문소설 2강 플롯인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구성이란 건 뭐냐면 소설에서 어떤 사건들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소설을 이해할 때 어떠한 이해하기 편하도록 어떤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건데, 자, 우선 구성은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게 이 액자식 구성이죠.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평면적 구성이란 건 뭐냐 하면은, 평면이란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지 않잖아. 결국 무슨 말이냐? 자, 평면적 구성은 사건이 거의 동일해요. 그냥 똑같이. 그 다음에 인물도 동일해. 그러다 보니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그냥 사건을 펼쳐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 굳이 말하면 평면적 구성을 단일 구성, 그렇죠? 주로 어떤 거냐면 시간의 순서를 쓰는 거를 순행적 구성 그렇잖아요. 주로 이제 순행적 구성에서 이제 주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순행적 구성에서 주로 사용한다. 순행적 구성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자, 시간 흐름에 따라 쓰는 거죠. 과거, 뭐 현재, 뭐 미래 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는 게 순행적 구성인데, 이럴 때 주로 단일 구성을 쓰거든요. 평면적 구성이고 고전 소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용어가 좀 중요한 게 어떤 거가 있냐면 입체라는 게 있어요. 입체. 그럼 입체는 평면은 계속하지만 입체는 사건의 방향이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뭐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복합적 구성, 단일의 반대말이 복합이니까 복합적 구성 이렇게 나오고요. 주로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시간을 따라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백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주로 이제 역순행적 구성에서 입체적 구성을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역순행적 구성이다 했을 때 우리 소설이나 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 좀 중요하죠. 시간, 공간이. 자, 요 용어가 좀 중요한데, 입체적이란 건 뭐냐면, 무조건 2개 이상이 있으면요, 그냥 입체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 사건이 2개면 입체적 사건. 인물의 성격이 변해요. 긍정에서 부정 가든가, 부정에서 긍정 가면 변했잖아. 그러니까, 입체적 성격. 뭐 이렇게 아무튼, 뭐 2개 이상. 2개 이상 이렇게 존재하면 입체적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2개 이상. 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액자식 구성이죠. 액자식 구성은 뭐 뻑하면 모의사에 그냥 빈번하게 기출이 되죠. 뿐만 아니라 뭐 수능에서도 뻑하면 나오니까. 자,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액자식 구성은 우선은 입체적 구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입체적 구성 이렇게 하고, 자, 먼저 액자를 하나 그려볼게요. 액자를. 자, 이렇게 이제 액자가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예를 들면 피카소가 그린 슈퍼마리오 꽃이 이렇게 있다 가정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이제 갤러리에 그림을 보러 갈 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러 가는 거지 액자를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 단 요렇게 이게 글이라고 한다면, 소설을 한다면 요거는 바깥에 존재하잖아. 그래서 얘를 바깥의 이야기다 해서 외와 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순서는 요렇게 가는 거야. 여기는 안쪽에 그림이잖아. 그래서 얘는 내화라고 그래. 내부 이야기 이렇게. 그래서 얘는 외부 이야기 이렇게 쓰고요. 얘는 내부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갤러리 가면 액자가 더 크잖아. 액자부터 먼저 보이겠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다시 또 애와 투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외부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왜 액자를 놓았냐 하면은 그림만 이렇게 주면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액자에다 뭐 황금 액자에다 딱 넣어가지고 그림 주면 있어 보이잖아. 근데 얘의 역할은 뭐냐? 그럼 외화의 역할은 신빙성을 부여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신빙성 부여. 뭐 사실성 부여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요거 하나 역할은 요거 하나 있다.
자, 우리가 액자를 보러 가는 게 아니니까 요 내화가 결국은 중심 이야기겠죠. 얘가 중심 이야기야.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가 그림을 보러 가는 거지 액자를 보러 가는 거 아니까 얘가 분량이 많겠죠. 얘 위주로 써야 할까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어떻게 됐냐? 요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요게 선생님 생각할 때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예를 들면 현실이야. 그러면 여기가 꿈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또 현실로 이렇게 오겠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주로 뭐라고 쓰냐면 꿈으로 들어간다 해서 인몽 이런 말 쓸게요. 인몽. 자, 이렇게 할 때는 얘가 깨달음 전의 현실이고 공간은 똑같아요. 얘는 깨달음 후의 현실이니까 얘를 강몽 그래요. 물론 중심 이야기가 꿈이겠죠. 꿈의 분량이 많아야겠지. 다시 또 보면 여기가 현재야. 예를 들면 순서는 이렇게 간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과거야. 여기가 현재고 그럼 분량은 과거 이야기가 많아야겠죠.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간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량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다시 했을 때 액자식 구성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외화에서 내화로 가면서 주로 뭐 시점이라든가 뭐 주인공이라든가 인물이겠죠. 이렇게 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좀 변화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술자가 교체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어요. 바깥쪽에 주로 이제 1인칭 주인공이나 관찰자고요. 안쪽으로 가면 주로 이제 3인칭 전제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액자식 구성을 구별하는 방법은 얘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분량이 얘가 많아야 한다고. 주로 여기는 꿈이나 과거 얘기하는데 자, 찾기는 주로 분량으로 찾으면 돼요. 분량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에 했다가 과거로 조금만 얘기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현대에 돌아와. 그러면 이 액자식 구성이 아니야. 과거 이야기 분량이 많아야 한다고. 현실 속 꿈으로 가는데 꿈의 이야기가 많아야 한다고. 자, 먼저 찾기는 제목을 봤더니 제목 이렇게 요게 꿈몽이죠. 그러면 제목이 중심 소재잖아. 그러니까 꿈몽 이렇게 했다면 중심 소재 이야기, 꿈 이야기가 많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액자식 구성을 써야겠죠. 조신설화, 조신몽설화. 당연히 꿈 얘기가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뭘로 기억하면 된다고? 요게 분량인데 요게 꿈이나 과거 이야기가 많아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액자식 구성은 우리가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하여 이런 말 쓰는 게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분량 많은 걸 삽입했잖아. 이게 요게 액자식 구성에다 꼭 해놓고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한다. 이게 액자식 구성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걸 잘 기억해놓고요. 찾는 방법은 분량으로 찾으면 된다고 했죠. 자, 이번에 이제 병렬식 구성하면 자, 이 병렬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직렬, 병렬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자, 이야기 1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 A가 그 다음에 이야기 B가 이렇게 있어요. 이야기 C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게 하나의 일화가 돼요. 일화가 뭐예요? 과거의 짤막한 경험 이야기 이게 일화예요. 자, 일화가 뭐냐 하면 이게 에피소드겠죠. 자, 요렇게 요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공간이나 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자, 얘가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이야기라고 지난 여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며 한 번은 그 다음에 한 번은 소풍 때 또 이런 일이 있었다며 이게 뭔가가 공간이나 뭐 인물 같은 게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이게 하나의 과거의 경험 짤막한 이야기가 일화야. 이게 병렬식 구성인데 그럼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물론 주제하고는 동일할 수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펼쳐내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독립식 구성 그래요. 그러면 병렬하고 독립은 똑같은 말이겠네. 그럼 얘 반대말은 뭐냐 하면은 얘들은 서로 연결이 안 됐다는 거고 연결된 거니까 얘를 반대말은 유기적 구성, 유기는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은 말은 인과적 구성 이렇게 된 거죠. 병렬적 구성은 자 독립적 구성인데 각각의 일화를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에피소드가 일화고 이게 병렬식 구성이라는 걸 잘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제 사파식 구성은 뭐냐 하면은 사파라는 그림이잖아.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딱 놓는 게 특히 그림이 사파죠. 근데 우리 소설가 그림을 붙여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파가 짧은 이야기나 사건을 여러 개 삽입했다. 이게 사파인데 결국 이게 뭐야? 이게 일화네. 그래서 자, 요 말이 결국은 일하고 이게 에피소드겠죠. 이렇게 사파식 구성은 짧은 이야기나 사건을 이렇게 일화들을 몇 개 삽입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태희가 착한 일을 했어요. 그 착한 일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데, 자, 지난 여름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며. 그럼 짤막한 뭐라고? 그게 하나의 일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자, 요게 조금 더 중요한데요. 자, 의식의 흐름 구성 이렇게 있는데, 의식이란 거는 내 내면인 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내면이야. 내면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은 시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두서없이 쓰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쓰는 게 인과적 구성이잖아. 그런데 내가 원인과 결과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그러면 얘하고 반대말은 인과적, 유기적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겠죠. 요거는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찾는데요? 의식의 흐름 기법은 자 우리 소설서는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먼저 보면 자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으면 이게 대화거든요. 대화는 외부로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얘는 요게 있으면 안 돼. 요게 보니까 소설에 대화가 많잖아. 대화가 있으면 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아니야. 그러면 거의 보면은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100줄 중에 한 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이 되냐 하면은 자, 이 소설은 심리소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심리소설. 그럼 심리소설은 어떻게 찾냐 하면은 당연히 심리소설은 내적 갈등 위주로 됐겠죠. 갈등이 없는 소설은 없으니까 거의 대화가 없어. 대화체가. 그러면은 얘가 의식의 흐름 기법에다 쓴 거야. 주로 이제 이상의 뭐 날개라든가 박태원의 그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대화가 없죠. 대화를 써야 할 부분도 대화체를 쓰지 않죠. 자, 가끔가다 이런 부분을 봐요. 이렇게 앞에 부분에 이렇게 자 줄표. 자, 이거는 과거에 대한 과거의 대화나 독백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는 독백이야. 당연히 독백은 내 마음이니까 요거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여기는 물론 이 대화체를 취하고 독백체를 취하면 그게 서술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는 없는 게 서술체야. 서술체는 당연히 의식의 흐름 기법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요거나 자 서술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냥 대화체가 많아 보니까 대화체가 큰 따옴표가 좀 많이 있어. 그러면 얘는 심리소설이 아니야.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은 심리소설 안에 있어야 하니까 대화체가 없고 자, 여기는 당연히 의식 흐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화체가 없으면 심리소설이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은 유기적이고 인과적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멋대로 쓴 거라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구성에는 조금 중요한 거는 평면은 단일 사건에 의한 거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단일 구성, 순행적 구성하고 입체라는 말은 두 개 이상만 있으면 입체야. 자, 복합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특히 액자식 구성이 중요한데요. 자, 액자식 구성은 당연히 뭐야 돼? 시점이나 주인공 공간 같은 변화니까 입체적 구성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자,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했다. 이게 액자식 구성이고요. 이게 외부 이야기고 내부 이야기. 자,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자, 이 그림이 중요하니까 요게 분량이 많다고 내부 이야기가. 자, 주로 내부 이야기는 꿈이나 과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넘어갈 때 요 분량을 요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자, 제목에 만약에 꿈 이렇게 나온다면 몽 이렇게.
자, 옥루몽. 당연히 뭐야 돼? 액자식 구성 썼겠죠, 이렇게. 자, 여기 7번에 여로형. 여로라는 게 뭐냐면 여행의 경로야. 여행의 경로인데, 주로 이제 공간의 이동이 있어야지, 이렇게 공간의 이동. 여행에 해당되는 소설에 해당하는 게 여로형이야. 여행하는 순서로 내용을 전개하는 거야. 그런데 원점 회귀형이라는 게 있어요. 원점 회귀. 그럼 내가 떠났던 데에서 다시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원점으로 돌아온 거야. 주로 이제 얘는 원점에 다시 갔던 원점으로 회귀 돌아온다. 원점 회귀형 소설, 주로 이제 여로형 소설은 주로 원점 회귀형 소설이죠. 이제 염상섭의 만세전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3분의 2강. 자,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구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액자식 구성. 입체란 말 좀 잘 기놓고, 그 다음에 병렬식 구성, 의식의 흐름 기법, 여기 중요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모의고사에 보는 문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학교 시험도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해야겠죠. 자, 다음 시간은 산문 소설의 3강 하겠습니다.